정부가 테러 경보를 2단계나 올렸다는 건데요.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당시 한 단계 올린 적은 있었지만요. 2단계를 한 번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 단계를 올린 건 대테러센터가 출범한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심각하다? 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네, 이번에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 제외 공간 5곳은요. 캄보디아, 선양, 라오스, 베트남, 블라디보스톡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알려진 곳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공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어서 서로 접촉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건 우리 공관원뿐만 아니라요. 교민들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위험이 우려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정보당국은요. 이 북한 요원들이 우리나라 제외 공간을 감시하고 또 우리 국민을 테러 목표로 물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정황들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북한 요원들이 우리 공관원이나 교민을 납치하거나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5곳 중에 특히 캄보디아와 선양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경보를 격상한 공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테러 위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네. 북한은요, 코로나 국면이 지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있던 북한 인력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체제에 염증을 느낀 엘리트들이 이탈을 감행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난감해진 건 이들을 관리해왔던 북한 기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발적 탈북이 아니라 외부 소행이라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외부 소행, 그러니까 남측의 공관원들이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탈북을 유도했다,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즉 탈북 행렬을 남측 탓으로 돌려서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이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을 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트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의 탈북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는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자녀들이 탈북을 하는 등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은요,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는 북한 정보기관이거든요. 여기서까지 탈북이 일어난다면 내부 기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여기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과거 고 최덕근 영사를 피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물이 최근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탈북의 책임을 남측의 공작으로 돌려서 북한 당국의 복수심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 위험한 인물까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관원 또 교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년 전 고 최덕근 영사 암살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최근 해외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 파견돼 마약 밀매 실태를 추적해오던 고 최덕근 영사가 피살됐습니다. 고인의 시신에서 북한 공작원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당시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동남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제외 공간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2단계 높인 겁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가 한 번에 2단계나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러 경보를 격상한 제외 공간은 블라디보스톡과 선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총 5곳. 북한과 교류가 잦은 국가들인데 탈북 루트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선양과 캄보디아 공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했던 북한 기관원들이 탈북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남측의 공관원이 물밑에서 탈북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테러 경보를 격상시켜야 할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여지껏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저희를 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공개를 열었는데, 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때요?
방금 뉴스 봤는데 우리.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우리 얘기인지 몰랐지. 나 처음 저 뉴스 봤을 때 있잖아. 오, 무슨 생각했냐면 대체 해외 나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무슨 짓을 해야지 북한이 저렇게 암살하려고 그러고 테러하려고 그럴까, 납치하려고 그럴까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우리 얘기일 줄 몰랐지.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외국에 지금 몇 년째 거주 중인데 사건의 발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저 뉴스를 먼저 봤어요. 이런 뉴스들 뭐 지금 이런 내국민 테러를 하려 그런다 북한이 납치하고 나 진짜 내 얘기인지 몰랐거든. 어떤 대체 북한한테 무슨 짓을 하지 대한민국이 저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나 이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우리 얘기더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사실 뭐 어떤 뭐 법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증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근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개를 좀 여지껏 우리가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근황을 좀 얘기했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는 아예 모르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 측에서 이제 리스트를 한 400명, 500명 되는 리스트를 입수를 했는데 그 리스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리스트에 이제 세준이 저가 있다 리스트에. 근데 그 리스트에 보니까는 연락 온 사람이 우리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냐를 물어보는데 그 맞거든요. 물론 우리가 뜨지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연락을 이제 받았어요. 아마도 뭐 랜덤한 분인데 나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 분인데 랜덤한 분이라서 아마 뭐 국정원 같은 그런 분이지 않을까. 우리를 보호를 위해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익명으로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좀 황당하잖아요. 저는 뉴스를 보고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며칠 안 지나서 해킹이 막 들어오죠. 해킹 시도 막 들어요. 사진에 해킹이 막 들어요. 해킹이. 근데 원래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해킹이 자주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난 뭐 북한이 날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환자로 보겠지만. 근데 중간에 아예 없었어요. 저는 해킹. 해외를 나와서 초반에 있었는데. 초반에 있었지. 초반에 있었는데 한 1년 지나고 없어졌거든. 아예 없었어요. 해킹 시도가. 그렇지. 그 전까지는 약간 허언증 환자처럼 보이시겠지만 한국에서 해킹 시도가 들어오는 걸 저는 굳이 주변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는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직원들도 처음에는 우리 대표님이 이상한 분인가 싶다가 본인들이 해킹 몇 번 당하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알고 그냥 그래 볼 테면 봐라 전화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여기 해외 나와서는 한 1, 2년까지는 좀 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분의 연락을 받고 해킹이 막 시도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시작됐나 보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수위로 얘네가 이제 건들지는 상상을 못했지. 그냥 뭐지? 뉴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으리기보다는 그냥 설마 저게 우리 얘기인가? 해킹이 들어오고도 자기들 그 리스트 400명, 500명 얘기를 듣고서도 설마 저 뉴스에 나오는 납치, 암살 이게 물을지는 상상을 못했어. 상상을 못했어. 왜 뭐 한 게 없으니까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해외 나와서 지금 잘 있는데 왜 그래갖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좀 갑자기 막 몰려오니 다른 나라로 잠깐 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는 다른 나라로 일단은 좀 떠야겠다. 그래서 떴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갖고 이제 잠깐 사태를 한번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로 피신을 했는데 무슨 일이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한테 이제 메신저가 와요. 개인 메시지로 메신저가.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나오잖아요. 이거 호주 번호인데 호주 번호로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근데 이 메시지 내용에 보면 굿모닝 오늘 제 아들 이름을 딱 대면서 그다 이름을 대면서 얼굴을 보니까 멍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녀 그러니까 제 아들을 여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겠죠. 정보 이름을 뺐는데 아들이 학교에 왔더니 여기 멍이 들어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냐 그러면서 애 먹는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애 먹는 사진을. 자 근데 그날 뭐냐면 애가 아파서 나는 그때 해외에 너랑 나랑 일단 가족은 내버려두고 일단 그때 나갔었던 상태구나. 그치. 혹시 모르니까
급히 나갔으니까. 근데 그날 이제 아파갖고 안 갔거든 유치원에. 근데 보다가 근데 안 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딱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좀 심각해지는데 점점. 그렇지. 왜 뭐가 심각하냐? 첫째니까 이름이 고다야. 그치. 한국말로 고다인데 영어 스펠링은 달라. 그럼 유치원 상대들은 영어 스펠링으로만 알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읽으면 한국말로는 내 아들 이름이 맞는데 영어 스펠링은 달라서 영어 애들이 쓰는 이 유치원 선생님들 쓰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아들인데 여기 보면 she라고 되잖아. she enter. 그러니까 얘가 성별을 아직 파악 못한 건데 이렇게 대담하게 시도를 한 거야. 내가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지. 자, 얘가 지금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국 사람인 것 같고 한국말 아는 애가 이렇게 파악한 것 같고 성별을 다르게 하고 있다. 오늘 학교 안 갔는데 유치원 안 갔는데 간 것처럼 이렇게 했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카톡에 보내고 바로 이 메시지 다시 봤다? 다 지운 거야.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톡은 기본 읽고 있구나 지금 라고 저의 개인적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너도 그치, 저희 전화가 어머니한테 왔지. 전화 왔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이런 사이에 얘한테도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준이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세준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세준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마침 하나님께서 딱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그 전날 저희 어머니랑 엄청 싸웠거든요. 연락을 전화로 안 한다고. 연락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너 이제 너 이제 뭐 죽든 말든 나 상관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끊었어.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 전화 안 했죠 엄마한테. 하여튼 그렇게 끝났어. 근데 이제 뭐 제 지인이랑 우리 전화 오니까 저희 어머니 안 그래도 화났는데. 격양이 돼 있으신 상태에서 만사가 화가 또 이렇게 치밀어 오르셔서 제 친구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겠다고 연락 안 한다고 죽었나 살았나 생사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러고 그냥 전화를 바로 끊으셨다는 거. 그 신의 한 수 전화는 거야. 그렇지. 신의 한 수. 왜냐면 저기 세준이 연락이 안 된다 어디 계신지 아냐고 나도 몰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끊은 거야.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전날에 격양되게 싸웠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하필 연락 안 하는 내용.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도 연락이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막 이 마수가 이놈들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다른 나라로 또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 나라는 제가 실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어디냐면 싱가포르로 우리가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저희가 밤에 도착했거든요. 싱가포르에. 밤에 도착했는데 밤에 이제 호텔을 잡고 숙소를 잡고 이제 잤어요. 밤에 도착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나갔는데 호텔 문을 나갔는데 처음에 아예 신경 안 썼죠. 그 정도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웬 팀이 붙어 이렇게 뒤에. 그리고 걸어서 가다가 우리가 식당을 들어갔어요. 오프되어 있는 식당인데 들어가갖고 앉으려다가 여기야 여기 좀 별로다 그러고 바로 앉으려다 바로 나왔어. 그때 이 따라와도 우리 뒤에 들어왔던 애들이 바로 돌아서 따라오더라고. 바로 돌아서 나가더라고. 그 내가 반 장난 반 진담으로 동무 나 불렀어. 동무.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딱 서. 그 대신에 얼굴을 보였다 얼굴을 계속 안 맞추고 계속 딴 데로 돌리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내가 진짜 이상하다. 거의 허언증 환자 내가 약간 허언증 내 이게 약간 정신병 걸린 건가 아니면 과대망상인가 아니면 조금 거 같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숙소로 들어갔는데 자 이게 뭐 긴장했는지 뭐냐 피곤했는지 갑자기 이제 또 오랜만에 낮잠을 쭉 잔 거예요. 오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 쭉 자더라고. 그런가 봐. 하여튼 그래서 오후 내내 쭉 잤는데 한 5시쯤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5시쯤 딱 있는데 저희 호텔 구조가 어떠냐면 큰 호텔이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호텔 로비 의자가 한 4-5개 있어. 그게 호텔 로비야. 그리고 그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의자 한 4-5개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그 사람들 맞이하는 그 뭐라 그래 저기 데스크 있잖아요. 로비 데스크.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유리문을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 그래서 엘리베이터 숙소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게 돼 있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뭐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몇 개가 안 되니까 앉아있으면 바로 보여. 그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한 곳에 다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진짜 작은 호텔. 한 명 있더라고. 그래서 있을 수 있어서 나 밥을 먹고 한두 시간 있다 왔나? 왔어. 오래 있다 왔지? 또 앉아있더라고. 계속 앉아있어. 앉아있을 수 있지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숙소에 올라갔어요. 숙소에 올라갔는데 숙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와요. 텔레그램으로. 어떤 메시지냐? 해외 문자가 오지. 텔레그램으로 자, 싱가포르 번호로 와요. 텔레그램 싱가포르 번호로 저한테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 또 딱 안녕하세요 보자마자 이것도 귀찮게 군에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또 못 살게 구네.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저 또 딱 안녕하세요 보자마자 이것도 귀찮게 군에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또 못 살게 구네. 누가 보니까 그걸 알고 제가 그래서 뭐냐고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는데 박세준 나쁜 놈이다 이런 내용도 막 있어요. 박세준이 중국에서 교주였다. 하여튼 교주였다 그러면서 막 나쁜 놈이다. 믿기지 않는 거 알지만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나 믿고 있는데 속으로. 어쨌든 이게 장난이고 어쨌든 이걸 보면서 박세준과 함께 있으면 넌 위험하다.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박세준이 어딘지만 얘기해달라고. 그 이유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얼굴과 성함 알려달라. 위험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근데 자 보세요. 박세준이 싱가포르에 있는 것까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연락드렸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어젯밤 도착했잖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했지. 알려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박세준 넘겨야 합니다. 그게 모두 살 길이래. 그러니까 협박도 들어있는 거지. 뭘 모두 살아. 그래서 어디로 넘겨요? 그랬더니 어딘지만 얘기하고 사례가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나 들을 수 있대. 오케이. 나 돈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사례가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나 들을 수 있대. 오케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 돈. 내가 넘기면 세준이 그래서 만나서 말고 그 전에 넘겨주면 내가 줄게 세준이. 그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것은 우리는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아예 상관없고 알지도 못한다. 아마도 제가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김일성 그 기념비 훼손하고 그랬죠. 그 뉴스 뜨잖아요. 그거 관련이라고 생각하는지 나 모른다 사실 그 일을. 해외에 기반을 두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반체제 조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걸로 보이는 김일성 기념 비석을 훼손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붉은 글씨가 새겨진 비석에 조심히 다가가 먹물을 뿌립니다. 북한 내 저항 정부를 자처한 단체 새조선이 지난 18일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 씨의 흔적들을 파기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결성된 걸로 보이는 새조선은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북한 내 각계각층 비밀전사로 조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새기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조직의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북한 내부의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계에 성공했다면서도 조직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2017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반북단체 자유조선처럼 해외에 기반을 두고 외국 조직과도 연계해 주요 인사 탈북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결성됐다가 적발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일성 기념비 훼손 뉴스가 떴잖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 관련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기반하고 있는 반 김정은 단체가 김일성 관련 것들을 이제 훼손을 하고 그게 막 뉴스에 떴잖아요. 자,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타격인데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이 김정은 체제를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단체를 설립했거나 혹은 이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400명을 했는데 그 김정은이 그 인사들을 이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나 봐요. 알지도 못한다. 아마도 제가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김일성 그 기념비 훼손하고 그랬죠. 그 뉴스 뜨잖아요. 그거 관련이라고 생각하는지 나 모른다 사실 그 일을 모르고 TV 통해서 겨우 그거 아는 정도인데 이렇게 헛수고를 하냐. 그리고 북한도 망하는데 이 정도 수고하실 필요가 있냐. 그래서 북한의 정보력이 이렇게 딸린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사람 뒷조선하고 추적이나 할 줄 알지, 실제 우리가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만 해도 난 몰랐지, 놈들이 나를 어거지로 이렇게 지네 핑계거리를 하려고 생각했는지는.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메시지 나오는 이 내용들. 정신 차려라.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런 내용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메시지를 다 지우고, 그 전에 제가 캡처 해놨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점심 1시까지 여기로 데려왔다. 이게 싱가포르 어떤 식당이에요. 이 식당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식당.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20억 현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봤지. 인상착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답이 없어. 20억. 자,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호텔방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 메시지가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준이한테 얘기했더니 세준이한테 동일한 메시지가 와 있어. 따로. 세준이한테도 이게 지금 내용인데 이거예요. 박상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박상업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정도야? 그랬더니 세준이가 박상업이 디테일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범죄, 인신매매범, 테러범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대충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알죠. 탈북자분들 구출하면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법을 적용을 해요. 테러는 우리 저거 비행기 테러 저거 나 옛날에 그걸 얘기한 거겠지. 그거를 얘기하면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양쪽에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서로 이제 넘겨라. 난 얘기를 좀 더 길게 했고 보니까 그리고 세준 만나서 야 이런 메시지가 왔다. 심각하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12시 반쯤에 우리가 내려갔어요. 낮에 잠도 잤겠다 뭐. 밤 12시 반. 막 심각하다. 12시 밤 12시 반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로비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7시간 반 전까지 앉아있던 그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밤 12시 반에.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눈빛이 달라. 아예. 얘를 눈빛으로 후벼 파요. 진짜 막 약간 불아리면서. 약간- 원래 외국인들 잘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 안 그렇지. 이제 스키만 해도 앉아갖고 서로 눈으로 진짜 후라를 파더라고, 세준이를. 그래서 맞아.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뒤로 빠져갖고 저기 호텔 직원을 불렀어. 자, 저 사람이 지금 저기 계속 내가 본 것만 7시간 넘게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대체 왜 저기 이렇게 오래 앉아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 지인이 이 호텔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연락이 아직도 안 닿아서 연락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그죠? 짐 싸자. 짐을 쌌어요. 그 자리에서. 새벽이잖아요. 짐을 쌌어. 짐을 싸고 티켓을 주변에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빨리 가까이 있는 걸로 막 알아봤어. 티켓을 그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 뜨는 걸로. 바로 알아봐갖고 호텔 건물이 이렇게 앞에 말고 건물 위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주차장 쪽으로 그 택시를 아예 그쪽 위로 불러갖고 그 앞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짐 싼 거를 타갖고 공항으로 갔어요. 싱가포르 공항. 싱가포르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뭐 보초 쓰듯이 벽에 이거 대고 그렇지. 7, 8시간 나왔었죠. 비행기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나라로 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옮겨다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옮겨 다니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러 이제 저 원래 살던 나라에 왔습니다. 왔는데 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북한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잡고 싶으니까 원래 형사들이 이제 그런 뭐 범죄자 잡을 때 보면은 원래 살던 집에는 그냥 그 대기 한 명 붙여놓고 보초하면 그 지켜볼 사람 하나 붙여놓고 또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하겠지. 우리 살던 집이고 뭐고 번호가 다 파악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족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러 왔는데 보니까 얘네가 이런 상황이 있어. 봐봐. 자,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끝에 이제 앞에도 막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여기 이후로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저밖에. 아무도 없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저 외에는 저희 가족 외에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화장실 때.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상문이에요, 비상문. 이 비상문은 말 그대로 불나거나 뭐 있을 때 비상시 때만 쓰는 거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잠겨있어요. 아무도 이 문으로 안 당겨요. 아무도 이 문으로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저기가 있고 우리가 끝집이기 때문에 여기 이후로 아무도 안 써요. 여기 이후로 아무도 안 써요. 저희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딱 3명. 우리 가족 그리고 경비 청소하시는 분.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잠깐 들렸단 말이에요. 짐도 있고 뭐 해갖고 이 나라 저 나라 들렸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조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조금. 이 정도로 심하게 말고 조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며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떠나는데 이제 며칠 있었는데 이제 떠납니다. 이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더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저와 저희 가족 경비애 씨
청소하시는 분 빼놓고 없습니다. 근데 봐봐요. 한 가지 특이해. 이걸 왜 뭐라고 추측할 수가 있냐? 이 문은요, 이 레버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걸로만 열려요. 잘 보세요. 이걸 열어서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지. 요걸로 여는 거예요. 이 문은 원래부터 이걸로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냐? 저희 가족, 경비, 이 셋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근데 이게 부서진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우연일 수 있죠. 갑자기 있다가 아무런 물리적 충격도 없는데 퍽 튀어나오진 않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당겼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2번 이상 이렇게 당긴 건데, 한 번 당겼을 때 조금만 부서졌는데, 두 번째 보니까 확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저희는 이걸로만 열린다는 걸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어떤 외부인이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보다가 뭐 급히 움직여야 되는지 뭐 했는지 이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다 열어도 이걸로 안 열리고 이거를 끝까지 당겨야지만 열리는데, 그걸 모르는 외부인이 이거를 열라고 팍팍팍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깨진 게 아닐까 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추정.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저희는 또. 어쨌든 저는 지금 살던 곳을 이런 이유로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도 안 다녀요, 여기. 저희 가족만. 그런데 이 사실, 이렇게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부인이 강제적으로 아니면 급히 나가려고 했는지 몇 번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박살을 낸 거예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런 문짝 일이 있고, 제가 이 집에 다시 이제 가족들 데려 들어온 사이에 그 며칠 동안에 문짝 일이 있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제가 스위치가 켜질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쪽 원래서 이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제 얼굴 마주치자마자 바로 돌아서, 그 엘리베이터 그쪽 가면은 그 사람이 돌아서 걸어가는 방향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1층, 2층 올라가는데 차가 올라가지 사람이 걸어 올라가지가 않아요.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차가 올라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엘리베이터 나와갖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라서 사람이 올라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차가 올라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요 문짝 부서진 그 즈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돌리고 고개를 어디로 급히 걸어가냐면 주차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2층, 3층 쭉쭉 이어지는데 거기 사람 안 가요. 말씀드리지만. 거길로 쭉 올라가서 제가 따라갔어요. 의심돼서. 저기요, 왜 한국계인 것 같아서 제가 저기요, 분을 따라하는데 안 듣는 척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2층까지 막 올라가요. 안 가요, 사람이 원래 거기.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저기요, 계속 따라갔어요.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이 2층 막 다른 데가 없으니까는 멈췄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자, 제가 지금 처음 뵀는데 수상해서 그러는데 왜 저보고 그렇게 빨리 걸어가셨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누구시냐고.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또 말을 막 못해요. 비주얼은 조선족 혹은 한국 아저씨, 북한 분,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계예요. 왜 그렇게 저 보자마자 돌아가셨냐? 급히 여기 사람 올라오는 길도 아닌데 여기 왜 오셨냐?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해요. 막 말을 못하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자기는 와이프를 찾고 있대요. 와이프 제가 찾아야 되니까 지금 전화하세요. 와이프 전화가 안 터진대요. 아저씨 누구시냐고. 제가 수상해서 지금 까놓고 여쭤보는 거라고. 왜 여기 계시냐고. 처음 본 얼굴인데. 자기는 여기 산대요. 말만 해요. 자기 여기 산다. 어디 사시냐고. 몇 회에 사시냐. 한 번도 못 봤다. 여기 살면서 내가 웬만한 한국 사람 얼굴 다 아는데 한 번도 못 뵀다. 언제부터 사시냐. 오래전부터 살았다. 그러세요. 일단 와이프 전화하시라고. 제가 같이 찾아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라고. 와이프가 지금 전화가 안 된대. 아내가 전화가 안 터진대. 전화가. 아니, 어디신데 안 터지냐. 찾아드리겠다. 물론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히 내려왔어요. 이렇게. 제가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찾아드리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어버버하고 사람 들어오니까 그냥 쑥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 물론, 제가 과대망상으로, 약간 문도 깨지고 이렇게 노이로제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처음 봤고, 그분 다시는 본 적이 없고, 여기 사는 동안에.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분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여기 사시는 분이면,
죄송하죠. 한 번도 우연히 제가 못 보고 그날 처음 우연히 본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일들 있고 하여튼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떠야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뜨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너도 여기 이제 우리 지금 그쵸. 아니 너도 집에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오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봐. 너무 답답하고 심란해서. 이게 저희 뇌피셜입니다. 왜냐면 증거할 이런 식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 추정밖에 안 돼. 상황상 추정. 뭐 허언증 환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저였어도 미친놈들 같고 그냥 진짜 허언증 환자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저도 이제 가난 애기가 있고 진짜 심판받은 게 아닌가. 이게 왜냐면 돈 먹이는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약간 가족들은 데리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데리고 이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심란해서 새벽에 혼자 이제 차를 끌고 나왔어요.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완전 외진 곳이라서 이제 나오는데 차가 가끔 이 완전 외진 곳인데 주차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 모르는 외진 차들이 완전 그래서 나오는데 차가 한 대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새벽 1시 반 정도. 그런데 가는데 이 차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제 차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이러고 그래서 뭐 가끔 있으니까. 근데 라이트를 끄고 따라오네? 이상하다. 그래서 해서 나가려면 외진 곳이라서 원웨이라서 나가려면 나가는데 제가 일부러 속도를 쫙 올렸어요. 하고 올려봤는데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제 차를. 그래서 내가 뭐 같이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냥 괜한 승부욕.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따라오려나 보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로타 지나서 큰 길로 딱 들어가는데 빠지는 길이 있어요. 직진 가고 있는데 빠지는 길을 제가 깜빡이를 안 켜고 하고 가다가 빠진 길을 깜빡이를 안 켜고 빠질 때 확 빠져서 가봤어요. 확 빠져서 갔는데 그 차도 같이 빠져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안 따라오는데 그 동일한 차가 번호판도 없어요. 해외에서 번호판 없으면 어디 나라도 불법이잖아요. 당연하지. 라이트도 안 켜고 따라와요. 저희 집 앞에서 제가 그 차를 2번 봤는데 운전자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차량 안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자는 어떤 현지인이었는데 피지컬이 좋았다. 그래서 되게 약간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차가 제가 2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우연. 진짜 우연이 아닐까. 정말로. 우연. 그렇잖아. 이거 진짜 만약에 물론 저희는 이제 상황상 이게 우연일 수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는데 만약에 우연이면 북한에도 억울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와, 어쨌든 장난이고요. 저희는 심각합니다. 지금 웃지만 저희는 심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네. 이상하게 또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급히 살고 있는 집들을 처분을 다 이제 맡기고 저희는 가족들 데리고 이제 뜹니다. 뜨고 어디로 갈지 뭐 왔다 갔다 이제 한번 할 것 같은데 당분간 인도해 주시겠죠. 자, 현재까지 하여튼 이런 상황을 저희가 간략하게 겪은 것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어떤 그런 모르는 분한테 연락 와서 450명, 400명, 500명 그 리스트에 니네가 있다 이런 얘기 없었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박살 났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사전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진짜네? 이렇게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으면서 약간 위협을 느끼고 막 가족들과 함께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무슨 선양, 블라디보스톡,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만 얘기하는데 뭐 싱가폴 봐봐요. 싱가폴도 보면 심각해. 내가 봤을 때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이 판단했을 때 여기 좀 자기 세팅이 잘 돼 있다. 나와바리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가 제일 심각했어. 그쵸. 싱가포르에 갔을 때가. 아예 내가 식당도 리스트 공개할게요. 식당 그놈들 찾아가봐야 돼, 그놈들. 싱가포르에 계신 분 있으면. 하여튼, 그 뉴스에 나온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지역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있으면 좀 그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심각하거든요, 생각해봐.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이놈들이 어떻게 해갖고, 뭐 죽이면 죽지만, 죽인 게 아니라 슥해서 차 태워갖고 대사관 들어가 버렸어.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 대사가 들어가면 우리 북한 들어간 거야. 그럼 그 나라 영토거든요. 탈북도 탈북할 때 대사관 그럼 대사관만 넘어가면 되잖아.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차 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북한 대사관 들어갔다? 우리 북한 들어간 거예요. 그치. 싱가포르 심각하게 생각해. 싱가포르 당국 관련자들 주변에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뭘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되냐?
이놈들이 봐봐요. 우리가 지금 그날 싱가포르 도착한 날 밤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바로 붙었어. 그럼 물론 해킹으로도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민국 시스템, 원래 싱가포르이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 다들 이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이민국 시스템에 만약에 이놈들이 접속을 하는 사람, 가능한 사람은 매수해서 그걸 했다, 뭐 등등. 그런 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제가 그 식당 정보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심각하게 그게 걔네 아지트인지 어떤 그걸 통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심각하게 좀 확인해봐야 돼요. 싱가포르 만약에 단순 북한의 자체적 해킹으로만 우리 정보를 뺀 게 아니라 싱가포르 특히 심했으니까 싱가포르의 어떤 정부 내부자랑 이런 북한 애들이랑 연결이 있어갖고 뭐 정보 빼돌린다 이러면 우리 같은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싱가포르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제가 싱가포르를 비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싱가포르이 모든 그런 여행자들에게 안전함을 정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 분명하게 좀 누가 저희 기록들 있잖아요. 저희 입국 기록들 있는 거 누가 확인해봤는지, 누가 접속해서 그거 빼가봤는지, 뭐 등등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는 또 보안과 투명성을 또 중요시 여기는 나라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고 관련자 말씀. 저희가 겪은 일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심각하게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되는. 늙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게 좀 싱가포르이 심각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더 안전하고 더 신뢰가 가는 싱가포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뉴스 보면 얘네들이 약간 자기네들이 뭐 탈북자들이 뭐 고위층들이 탈북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려고 뭐 덤탱이를 쓴다고 뉴스에 보면 나와 있잖아. 이게 뭐 사실 100% 사실인지 뭐 부분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실이면 진짜 이상해. 김정은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얘기해야 돼. 넌 속고 있는 거야. 막 책임 물어보니까 이놈들 했습니다, 저놈들 했습니다. 막 속이고 막 괜히 김정남 죽였다가 말레이시아랑 뭐 단절되고 뭐 막 그랬었었는데 뭐 전 세계 그냥 고립으로 가는 길이니까 김정은이 많이 보고 있다면 그렇게 거짓말로 뭐 우리 같은 애들이 쟤 꼬셔서 탈북했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그 애들 때문에 더 고립되고 마음에 따라 김정은이 알고 그렇게 보고한 놈들을 조사해봐야 돼. 김정은 네가 조사해봐야 돼. 그 속으면 바보처럼 계속 당하는 거야. 그냥 저놈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잡아오라 이러고 그렇게 바보처럼 놀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너한테 보고하는 걔네들을 조져야 돼. 김정은아.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제 유일한 방패이시고 보호자이시죠. 그렇죠. 뭐 저희가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사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 완전 거의 어둠의 얘네들이 우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기지도 않고 아직도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면 못하죠. 우리 싱가포르에서 그때 벗어나고도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그냥 뭐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그 간발의처럼 삭삭삭 와. 그러니까 나 소름 돋는 게 우리 자고 있을 때 버티겠다가 올라가자 그래서 따고 들어와서 바로 데리고 왔어 우리. 대사관으로. 착 해갖고 뭐 재워갖고.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건 저희 상상이었는데 방금은. 근데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막 그럼 왜 기다렸냐고 그렇게. 그럼. 밤새 지금 밤새 기다리지 작정이잖아.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유일한 보호처이시고 하나님의 거하는 게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걸 믿고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황상 지금 원래 살고 있던 나라에서 급히 집을 정리하고 살던 데를 그냥 정리를 맡겨버리고 살던 나라를 가족들 모두 데리고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뭐 미워하시는 분도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혹시 그냥 뭐 여러분의 신앙 색깔과 다른 건 둘째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에게 이런 위협을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차원으로만 인식해 주셔서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보호를 위해서 잠깐만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저희가 사실은 뭐 북한을 위해서 한 거 엄밀히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막 마음은 원인데 너무 해드린 게 없어. 북한 분들에서 저희가 해드린 게 너무 없어. 동포들을. 북한 분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 충격과 야툼에 우리가 기도는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적었어서 너무 해드린 게 없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기껏 해봤자 뭐 북한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현실을 직시하게 된 한국 교회들이 뭐 이렇게 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외쳐주고 그리고 뭐 그분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또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도와주고 돈 모아서 탈북자분들 구출에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몇 천만 명이 지금 굶어 죽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안타까운 상태였어요. 항상. 구출해봤자 뭐 2명, 3명 이렇게 뭐 물론 한 영혼 쳐다보다 귀하지만 사실 그럼요. 사람들 보면 막 돈 없어도 돈까지 막 빚까지 내가면서 막 저렇게 어떻게든 구출한다 그러면 막 하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진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는 노예된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다른 한국교회 분들과 똑같이 그래도 그런 정도로 이제 뭐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했지. 사진도.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열받는 일이 몇 개 있었으니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알죠? 우리 한국에서 김정은 사진 저거 훼손했다고 릴레이 난리를 치길래 열받아서 우리가 김정은 사진 좀 태웠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오늘 오전 보수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소화기로 진압하는 경찰의 제지에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인공기 소각이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 행위란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이 인공기 소각 시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필리핀 방문 시 강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물병과 야광봉,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한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김정은 불태우는 거는 무섭고 태극기 제거하고 애국가 제거하는 것은 무섭지 않느냐. 북한 현송월 단장이 서울에 도착했던 지난 22일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태우는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한 20대와 30대들이 그럼 나도 조사해라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소각하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운 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경우 경찰의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뭐 이런 주장이나 기사가 나간 뒤에 이런 움직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뭐 인공기나 김정은 뭐 사진 태우는 걸 SNS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최근 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불만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일단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취재해봤는데요. 네. 이 소각사진 올리는 걸 기획하고 맨 처음 사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이 셋 모두가 같은 우파 성향 개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줄곧 비난해왔습니다. 이 뒤따라서 소각 장면을 올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이들과 같은 단체 회원인 경우가 많은데 난리를 치길래 열받아서 우리가 김정은 사진 좀 태웠지. 그거는 북한에서 자기들끼리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3대가 정치범죄 가고 박살나는 건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국가에 대해서 제가 불을 그거 뭐 기분 그렇게 나빴어 김정은? 참 그렇게 죽이면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저기 나를 보고 테러범이라 하는 거 보니까 그 항공기 저거 하여튼 제가 그거 나눈 거 링크 걸어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 항공기 내가 일부러 진짜 막 폭력적으로 쓰려는 건 아니고 대북지원 하시는 분들이 또 대북지원 되면은 북한 정권 생명줄이 길어지니까 우리 북한 동포 노예분들이 너무 또 그 노예 생활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양심상 해볼 수 있는 걸 갈등해 보다가 참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좀 소비된 거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소비된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죄까지는 제가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선처해 주셔서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근데 이건 사실 내가 북한 사람이면은 물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약간 좀 나쁘게 보지 않지 않으셨을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여기 아니 그분들 알게 된다. 모르겠어요. 제 양심적인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였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왜 우리가 한 게 없거든. 그치. 탈북자 구축 뭐 그게 커요 그때. 그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쫓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북한 해커팀이 뭐고 잘 들어봐야 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추격하고 막 괴롭히고 막 암살하고 납치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북한 동포 우리 인민들, 여러분들 인민들, 북한 동포분들이 노예처럼 사는 걸 알고 나갔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준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도와드리고 싶은데
해준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 북한 분들을 위해서. 근데 너무 해준 게 없어서 죄송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를 추적하고 있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줄,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했지만 북한 인민을 위해서 여러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요? 해킹팀이건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은 해외 소식 다 접하고, 그리고 자기 동포라고 하는 인민들이 노예 상태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바싹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 재능과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하는 짓이 뭐냐? 저 김정은 정권의 부역질을 아주 충성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충성되게 하는 게 무슨 열매로 나오냐? 민족과 역사의 반역이고요. 여러분들 하는 짓은 지금 김정은의 충실한 개노릇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지하게 양심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는 김정은 집안에 진짜 영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앞으로 진짜 잘되고 영광, 휘황찬란한 공화국의 영광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김정은 집안에 그게 영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양심을 손을 얹고 객관적인 눈으로 딱 보면 보세요. 몰락과 처절한 멸망의 내리막으로 지금 추락 중인 건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똑바로 보셔야 돼요. 양심을 안 속이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다 해외 나와서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마치 독일 있잖아요. 독일 나치가 전쟁 후에 전 세계에서 전범들 잡아다가 전쟁 다 끝나고 나치의 전범들 다 잡아갖고 전 인류 역사 재판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재판을 하잖아요. 나치, 그죠? 특히 뭐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 여러분 홀로코스트 뭐 경종을 따지는 게 아니지만 몇 년 안 돼요. 지금 북한 정권 저거 70년 동안 김일성 집안이 저렇게 완전 인민을 다 쥐어짜고 굶겨 죽이고 막 그렇게 끔찍하게 수용소 집어넣고 난리치고 있는데 자기 신으로 안 섬긴다고, 사진 좀 훼손한다고, 남한 것 좀 봤다고. 여러분 다 봤잖아. 여러분 텔레그램 봐봐요. 내가 저거 링크 보냈잖아. 범죄도시. 여러분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본다고 애들부터 다 잡아 죽이는데 말이 되냐고, 제발. 근데 보세요. 그 나치 전범들이 전쟁 후에 잡혀갖고 끝까지 처절하게 이제 심판을 다 받거든요. 예? 그 나치 부역자들이 나치의 정권 몰락 후에 재판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심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나치보다는. 굳이 비교하자면. 둘 다 끔찍한 짓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훨씬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역시, 자, 김씨 집안의 몰락이 언제든지 정확히 말하면 곧입니다, 곧.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정권이 김씨 집안이 몰락하면, 이 몰락의 끝마침을 딱 치면 여러분들, 이 부역자 노릇했던 여러분들 역시 노예에서 그때 해방된 북한 인민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노예질 할 때 네가 이 짓을 했냐? 분명하게 물음받게 될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미하신 하늘과 역사의 심판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외부 사람들조차도 지금 해코지하고 죽이겠다고 지금 그 난리 치잖아요. 기술력 다 동원하시고 해킹하고 뭐하고. 우리조차도 지금 물론 해드린 건 없지만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인민이라고 하는 북한 동포들 좀 돕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의 기술력 다 써갖고 우리 추적하고 우리 지금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와, 여러분 이 열심을 내면서 지금 받을 죄값에 더 무겁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열심을 내면서 지금 받을 죄값에 더 죄를 쌓지 마세요. 그 천벌을 이제라도 머리에 더 이상 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노예된 인민을 위해서 이바지하십시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바지하십시오. 이제라도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믿고 여지껏 했던 악독한 짓거리들 있죠. 예수님 아닌 김일성 신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악독한 짓거리 했던 거, 신이란 건 절대 선이에요. 김일성이 신이면 그걸 위해서 악이라 생각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양심부터 화해 맞은 거야.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과거로 돌이켜 이제부터 진짜 선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착한 것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진정 동포들을 위해서, 진정 인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 이제 그만 추적하세요.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아주 소중하고 영원한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모두에게 유익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비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을 기록 우리를 죽이라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책망하면서 들을 수 있는 권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정말 회개해서 쓸데없는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도 사실 믿기지가 않지만 정말 허언증 환자들 같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지금 오히려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믿음을 실제로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저희가 다 말씀드리는 다 말씀드리는 분이 엄청 많아요,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증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저희 지켜주고 계시니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막 허언증 환자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허언증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뭐 근데 우리에게 겪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 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주변에 허언증 환자 취급받아도 이게 있다.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하는 건 없고 죄도 많고 뭐 악한 놈들인데 이렇게 북한이 작정하고 상황이 이렇게 추적한다? 한편으로는 약간 잘 살아왔고 영광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광스럽지. 어쨌든 네, 근데 너무 영적으로는 감사하고 뭐 육적과 이제 저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고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장 이제 집을 살던 날에 급히 빼고 처분을 맡기고 이제 또 이제 정처 없는 길을 가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신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근황입니다. 예. 예.